여러분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한글을 창제하며 과학과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 위대한 성군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던 그 완벽한 성군의 이면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 앞에서 이성을 잃고 잔혹한 복수를 감행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두운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현명한 군주가 피눈물을 흘리며 한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린 냉혹한 아버지였다는 사실, 과연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성군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어쩌면 우리가 외면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임금, 세종대왕. 그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썼던 분이죠. 한글을 만들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했고,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들을 발전시켜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음악과 예술을 장려하며 조선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그의 치세는 그야말로 백성을 향한 깊은 애민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후대에도 길이 남을 태평성대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백성들은 그를 성군이라 칭하며 존경을 바쳤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군주의 모습 뒤에는 여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도 존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유난히 깊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자식들의 작은 병환에도 마음 졸이며 어이를 다그쳤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키운 귀한 꽃을 바라보듯 자녀들을 애틋하게 보듬었던 따뜻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자식들을 향한 깊고 뜨거운 부성애가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만 특히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선공주였죠. 세종은 정선공주가 혼인 정년기가 되자 당대 명문가 중 하나였던 의산군 남찌 가문의 아들 남이와 혼례를 올리게 합니다. 왕실과 명문가의 결합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자 왕실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혼인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굳건한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하나의 축복처럼 온 백성에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중 혼례식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공주와 부마의 앞날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을 테죠. 마치 따스한 봄날, 만개한 꽃처럼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고 찬란한 모습 뒤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던 정선공주의 삶에 알 수 없는 불안과 비극의 서막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고요하고 잔잔해 보이는 호수 아래 거대한 소용돌이가 숨어있듯이 말입니다. 왕실의 굳건한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던 그때 공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토록 사랑받던 정선공주에게 어떤 끔찍하고 잔혹한 시련이 닥쳐왔을까요? 그리고 그 시련은 자애로운 성군 세종대왕의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격렬한 분노를 새겨 넣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예고되었던 것처럼 왕실의 평화로운 울타리 속에서 행복을 꽃피우던 정선공주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시련이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 비보가 날아들었으니 바로 정선공주의 부마이자 세종대왕의 사위였던 남이가 돌연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젊고 건강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궁궐 안팎에서는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그가 병으로 급사했다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독살설이나 심지어 불미스러운 관계에 얽힌 정치적 음모까지 거론하며 의혹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자 든든한 사위를 잃은 세종대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애도에 머무르지 않으셨죠. 평소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던 세종대왕은
사위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신 것이죠. 이에 세종대왕은 직접 어명을 내려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성군으로서의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이 발동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이의 죽음 뒤에는 단순한 병사가 아닌 배후에 숨겨진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특히 남이의 숙부인 남찌 가문이 이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남이의 죽음을 이용해 가문의 이득을 취하려 했거나 혹은 더 큰 권력을 향한 야망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이 비극적인 진실이 밝혀지자 세종대왕의 슬픔은 이내 격렬한 분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사위가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 배후에 가문의 탐욕과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은 세종대왕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감히 왕실의 사위를 해하려 했다는 불경함에 대한 응징의 의지가 그의 눈빛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를 둘러싼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정선공주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의 공주님의 기력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고 병석에 누워 점차 생명을 잃어가는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선공주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세종대왕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랑하는 사위와 딸, 두 명의 소중한 존재를 연달아 잃게 된 것이죠. 딸의 주검 앞에서 굳게 담은 입술은 아버지로서의 비통함을, 그리고 떨리는 손은 억누를 수 없는 격렬한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군이라 불리던 세종대왕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상처와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는 그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과 같았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과 사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남찌 가문에 대한 가혹한 복수를 결심하셨던 것이죠. 왕의 분노는 거침없이 남찌 가문을 향했습니다. 관군들이 그들의 집안에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가문의 명예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냉혹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피눈물 어린 복수였고 한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철저하고 잔혹한 응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수 이후에도 세종대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고뇌와 슬픔이 남아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복수의 여파와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번뇌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군 세종대왕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고뇌와 복수의 그림자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잃은 아버지의 분노는 그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처럼 남찌 가문을 휩쓸었죠. 관군이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대대로 쌓아온 가문의 명예를 짓밟은 냉혹한 숙청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분노의 뿌리는 어디까지 닿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왕의 피눈물 어린 복수는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잔혹하게 이어졌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이제부터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선공주의 부마였던 남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남찌는 당시 조정의 복잡다단한 권력 다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왕실과 혼인으로 엮인 외척 세력은 늘 권력의 중심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반대파의 끊임없는 견제와 시기 또한 피할 수 없었죠. 남찌 가문은 한때 왕실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했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의 질투와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 돛담배처럼 언제든 거센 파도에 흔들리거나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위태로운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경랑에 휩쓸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셈이죠. 결국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남찌 가문은 역모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역모는 단순한 권력 싸움을 넘어 당시 조정의 뿌리 깊은 갈등과 여러 세력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진흙탕 같은 사건이었죠. 마치 거대한 숲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번지듯 작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남찌 가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선공주의 남편인 부마나미는 역모 연루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고요.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정선공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공주는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절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한 비단호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테고 모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공주는 이 비극을 겪으며 점차 수척해지고 쇠약해지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삶도 사랑하는 이의 비극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의미해지는 법이죠.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이 모든 고통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을 겁니다. 딸의 죽음 소식은 세종대왕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자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씨를 지피는 마지막 불쏘시개였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기 이전에 그는 그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픈 아버지였을 뿐이죠. 공주의 비극적인 죽음은 남찌 가문에 대한 세종의 복수를 단순한 처벌을 넘어 더욱 잔혹하고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온전히 가문 전체가 함께 짊어지도록 하는 연좌제가 혹독하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문 전체에 대한 섬뜩한 경고이자 뿌리 뽑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좌제는 남찌 가문의 모든 친척들에게까지 그 죄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가문의 후손들은 대대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갈 길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한 가문의 씨를 말리는 것과 다름없는 미래 자체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혹한 처벌이었죠. 마치 한 번 찍힌 붉은 낙인처럼 그들의 이름 앞에는 영원히 죄인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의 복수는 단순한 법 집행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감정이 국가의 법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하게 구현된 냉혹하고도 장기적인 숙청 과정이었던 것이죠. 왕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결정은 과연 정당했을까요? 한 개인의 아픔과 분노가 국가의 법 집행과 정의 실현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될 수 있는가 하는 무거운 윤리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며 백성을 사랑했던 그가 보여준 이 처절하고 잔혹한 복수극은 권력의 양면성과 인간적인 번뇌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고뇌와 번민을 했을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기며 역사를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볼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세종의 결정은 과연 정당했을까요? 한 개인의 아픔과 분노가 국가의 법 집행과 정의 실현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될 수 있는가 하는 무거운 윤리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며 백성을 사랑했던 그가 보여준 이 처절하고 잔혹한 복수극은 권력의 양면성과 인간적인 번뇌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법과 정의,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고뇌와 번민을 했을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기며 역사를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볼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복수의 그림자는 과연 언제까지 드리워졌을까요? 세종대왕의 단호한 결정은 남찌 가문에게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며 대대로 이어지는 지독한 비극의 씨앗을 뿌렸죠. 역적의 가문이라는 낙인은 대를 이어 후손들의 등에 새겨졌고 그 어떤 재능이나 노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붉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할 기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평범한 관직에 오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들의 앞날은 캄캄한 어둠 그 자체였을 겁니다.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고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조상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번성했던 남지 가문의 옛 터전은 세월의 풍파 속에 서서히 폐허로 변해갔을 테고요. 한때는 명망 높았던 가문의 자손들이 이제는 가난과 치욕 속에서 고개 숙인 채 살아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깊은 한과 비애감이 쌓였을까요? 그야말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절망적인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복수는 단지 물리적인 처벌을 넘어 영혼까지 옥죄는 잔혹한 형벌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딸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던 것일까요? 역사는 세종대왕이 남이의 복권을 시도했다는 기록을 남기며 그 또한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을 거듭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와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깊은 후회와 안타까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번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렸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깨달았던 건 아닐까요? 성군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그도 결국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그리고 딸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 앞에서는 그 어떤 성스러움도 무너질 수 있음을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군의 초상화 뒤편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뇌하고 때로는 냉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복잡다단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이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권력 행사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왕이 겪었던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리더의 개인적인 감정이 역사와 법,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삶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철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번뇌와 어두운 단면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리더십과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군 세종대왕의 모습은 어쩌면 그가 짊어졌던 무거운 왕관의 무게만큼이나 복잡하고 입체적이었을 겁니다. 그의 초상화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 때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 고뇌, 그리고 복수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아련한 여운을 느끼게 되죠. 완벽한 성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또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며 역사의 깊은 사색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